저는 김지은, 한때 과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강남의 차가운 지하연구소에 서 있는 저는 두려움만 느낍니다. 2025년 세상은 제가 알던 곳이 아닙니다. 국가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고립되고 국경은 굳게 닫혔으며 매일 새로운 위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의 제재로 고립된 상태에서 중국 국경 근처에서 생물학적 재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몇 시간 만에 사망했고 그들의 몸은 기록되지 않은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었습니다. 국제과학자들은 이를 어그림자 역병 샤도우 프라겐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초강력 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 퍼지고 모든 약물에 내성이 있으며 유전자 코드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고인지 고의적인 행동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보 보고서는 한 가지를 단언합니다. 북한은 그림자 역병을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려 하며 이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한미연합의 비밀 프로젝트인 일식 프로젝트, 에클립스의 책임자. 일식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이는 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과 인공지능 아열 결합해 거의 완벽한 정밀도를 가진 박테리아입니다. 일식은 특정 유전자 코드를 가진 사람들, 즉 북한 군사력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민간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일식의 힘이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입니다. 만약 이 박테리아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예측 밖으로 진화한다면 막을 수 없는 대유행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미군 장교인 박준혁 대령에게 이를 경고했지만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북한은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죽을 겁니다. 그 죄책감을 지고 싶으신가요? 제가 일하는 오로라 기지는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차가운 강철벽과 대형 모니터의 하얀 빛은 저를 또 다른 세계에 갇힌 듯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저는 3대나 시퀀스 모델이 표시된 모니터 앞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갱신되는 데이터가 화면을 채웁니다. 시뮬레이션은 일식이 36시간 내에 목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성공률이 94%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저를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저는 박 대령을 돌아보며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목표에 거의 다다랐어요. 그 순간 이민재가 연구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막 돌아온 한국 국정원 요원으로 새로 생긴 흉터가 가득한 얼굴과 공포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마치 전투에서 간신히 탈출한 듯 너덜너덜했습니다. 그는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책상에 던지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림자 역병은 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완성했습니다. 지하 실험실을 봤어요. 수백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제 배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끔찍한 이미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빛나는 액체가 담긴 유리병, 실험대 위에 움직이지 않는 시체들, 그리고 붉은 조명 아래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더 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박 대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 거지? 오로라 기지는 극비야. 이 방에 있는 몇 사람만 일식 프로젝트를 알고 있어. 저는 여전히 회전하는 태아나
모델이 보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식에 대해 알고 있다면 오로라 기지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우리 모두 다가오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에 집중하려 했지만 부산에 있는 가족, 어머니와 남동생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일식이나 그림자 역병이 풀려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기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구소 벽이 갈라지고 연기와 먼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독면을 쓴 검은 옷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식 데이터를 확보하라. 반의하는 자는 모두 죽여. 저는 제어판으로 달려가 시스템을 잠갔다. 일식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세상이 무너질 거예요. 박대령은 권총을 꺼내 들고 이민재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더 깊은 음모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연기로 가득한 복도를 통해 도망쳤습니다. 총소리와 비명이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일식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꼭 안고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박대령은 군사 경험을 살려 비상 탈출로로 우리를 이끌었고 이민재는 주변을 경계하며 뒤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봉쇄되고 군대가 곳곳을 순찰했으며 거리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의 메시지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검은 달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피신했습니다. 저는 낡은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해 북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발견한 사실은 소름 끼쳤습니다. 그림자 역병은 북한만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자금을 댄 프로젝트의 일부로 세계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은 단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이용된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 전쟁이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절벽으로 몰아넣으려는 거예요. 일식, 그림자 역병, 모두 이 계획의 일부입니다. 박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계적 음모라니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지? 평양에서 잔혹함을 목격한 이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막지 않으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세상은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독립언론인 윤서진과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진은 인천의 지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전쟁 반대 운동가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로라 기지에서와 같은 검은 옷의 공격자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윤서진은 잡히기 직전 검은 달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가 담긴 운물 3개 건넸습니다. 이걸 공개해.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는 도망쳤고 남북한의 비무장지대 DMZ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북한의 비밀 실험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MZ에 가까워질수록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로라 기지의 배신자가 일식을 활성화했고 박테리아가 DMZ 근처의 작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북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기침하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가 초 단위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박대령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김 박사님, 자책할 시간 없어요. 이걸 멈추려면 계속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균열이 보였습니다. 그도 자신이 믿었던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부산의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과학으로 세상을 치유하겠다는 꿈을 꾸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괴물을 만든 사람이 되었고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이민재는 연미 분쟁으로 갇힌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고 했습니다. 박대령도 딱딱한 외모 뒤에 미국에 있는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로라 프로젝트 이후로 만나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달랐지만 하나의 목표로 묶여 있었습니다. 재앙을 막는 것. 워싱턴 DC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일식의 대규모 배치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강경파인 이해진 장군은 군사행동을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북한은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자문인 송민호 박사는 경고했습니다. 일식은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았어요. 사용한다면 전 세계적 대유행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논쟁은 딤에서의 확산 소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세상은 일식과 그림자 역병 모두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딤루식 근처에 버려진 기지에 도착해 윤서진의 OSP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증거는 검은 달 프로젝트가 다국적 기술 기업과 미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패한 관료들의 음모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만들었고 그들의 의도대로 세계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은 그들이 선택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우리 셋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세력에 맞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윤서진과 협력했던 국제 해커 집단과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검은 달 프로젝트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댐스 북쪽의 비밀 방송국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군의 순찰과 용병들의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교전에서 이민재가 심하게 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멈추면 내가 희생한 모든 게 의미 없어져요. 그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용병들이 공격해왔습니다. 박대령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지만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김 박사님, 그는 속삭였습니다. 옳은 일을 하세요. 저는 데이터 업로드를 완료했고 검은 달 프로젝트 정보는 전 세계로 퍼져 수십억 명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박대령은 숨을 거두었고 이민재는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딤루식 근처 방송국에 홀로 서서 검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은 인간의 죄악을 감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 데이터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스크린부터 지하 포럼까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패한 관료들과 기술 기업들의 음모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만들어 전쟁을 유발하고 그들이 선택한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박준혁 대령은 저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고 믿기 시작했던 동료 이민재는 공격의 혼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식 데이터의 백업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꼭 안고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 파괴를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달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방송국을 떠나 숲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걸었습니다. 2025년 5월의 차가운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외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스 보도는 한국군이 도시를 봉쇄하고
일식 확산을 막기 위해 검문소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 서부 해안에서도 최초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로 식량과 마스크를 사재기했고 정부들은 책임을 부인하려 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그림자 역병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더 큰 음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정치적 술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세계를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저는 일식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하드드라이브에 남은 데이터를 분석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 증거를 준 언론인 윤서진은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연락했던 국제 해커 집단은 정보를 계속 퍼뜨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단서는 윤서진의 데이터에 언급된 이름, 러시아 과학자 최영훈 박사였습니다. 그는 검은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기업에서 일했던 인물로 제가 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림자 역병과 일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영훈 박사가 숨어 있다는 중국 국경 근처에 작은 마을로 북쪽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길은 위험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순찰대 그리고 저를 쫓는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난민으로 위장해 낡은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감염 지역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속에 섞였습니다. 길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검문소에서 갈라진 가족들,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 일식에 감염되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그들의 몸은 기묘한 궤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의 결과, 과학이 인간의 어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의 후가였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화천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개로 뒤덮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거의 버려진 상태였고 몇몇 주민만이 전염병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낡은 여관에서 박할머니라는 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저를 재워주셨습니다. 박할머니의 슬픈 눈빛은 너무 많은 상실을 겪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결코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아 50년대에도 봤고 지금 또 반복되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가 이 전쟁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박할머니가 빌려준 낡은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일식의 유전자 구조에 대한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식이 북한군의 유전자 코드만 공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아유의 명령에 따라 어떤 인구 집단이든 공격할 수 있는 비밀, 백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일식이 예측 밖으로 퍼져 민간인을 죽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이걸 몰랐을까? 저는 박 대령과 관료들의 약속을 너무 믿었습니다. 일식이 최후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말.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암호화된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해커 집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최영훈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음. 5월 27일 항구에서 만남. 조심하세요.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을 확인하고 창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천을 떠나 난민들로 가득한 버스를 타고 인천 항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로 건너갈 배를 찾으려 했습니다. 버스에서 저는
평양에서 탈출한 전직 엔지니어 이정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압박 속에 일하고 그림자 역병의 증거를 숨기기 위해 마을 전체가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권력을 원할 뿐이죠. 저는 일식에 대해 제 책임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괴물로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인천 항구에서 권 선장이라는 선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큰 돈을 받고 저를 일본해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인 시계를 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굳은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권 선장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피해 도망치는지 모르지만 눈빛에 두려움이 보여 배에 올라 그의 작은 배는 한밤중에 항구를 떠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저는 배 뒤쪽에 앉아 하드 드라이버를 안고 잡히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로 중반 정체 모를 순찰선이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권 선장은 저를 배바닥에 숨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찰선은 경고 사격을 했고 권 선장은 배를 멈춰야 했습니다. 오로라 기지를 공격했던 것과 같은 검은 옷의 용병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하드 드라이브를 꼭 치고 필요하면 부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찾기 직전 갑작스러운 폭발이 배를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배가 나타나 순찰선을 향해 연속적으로 사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박사, 뛰어. 이민재였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민재는 저를 그의 배로 끌어올렸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움에 가득 차서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민재는 희미하게 웃으며 얼굴의 흉터가 달빛 아래 빛났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죽죠. 팀에서부터 당신을 따라왔어요. 해커들이 연락해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전화기를 주며 최영훈이 우리를 만나기로 했지만 일식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데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는 직접 충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한 국경에서의 그림자 역병 확산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안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서 최영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른 체구에 백발이 성성한 남자로 너무 많은 비밀을 아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식에 대해 알아요. 그림자 역병도요. 둘 다 우리의 실수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의 오만이죠. 최영훈은 NX장, 넷겐이라는 기술기업에서 일했으며 검은달 프로젝트의 배후 조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넥스젠은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자금 지원했고 북한을 위기 유발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며 다른 국가들의 생물학 기술을 비밀리에 팔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하지만 최영훈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후 넥스젠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화합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게 주었습니다.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어요. 그는 경고했습니다. 실패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올 겁니다. 저와 이민재는 최영훈의 데이터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뉴스 보도는 일식이 10개국 이상으로 퍼졌고 그림자 역병이 아시아 주요 도시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은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것을 막거나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버려진 실험실에서 저는
최영훈의 화합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재는 경계를 섰지만 오래된 부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해요.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하며 화합물을 제가 가져온 일식 샘플에 테스트했습니다. 몇 시간 후 화합물이 일식의 유전자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연변이 위험을 증가시켜 박테리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선택 앞에 섰습니다. 화합물을 사용해 성공을 발휘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세상을 구할 기회를 포기해야 할지. 제가 결정을 고민하는 동안 용병들이 실험실을 공격했습니다. 이민재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저를 밀폐된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고 곧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노트북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민재는 박대령처럼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밀 터널을 통해 실험실을 탈출했고 화합물과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커 집단에 연락해 화합물을 대규모로 배포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화합물을 공중에 살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 군대의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행동하기로 하고 부산의 군사기지에 침투해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군대의 고위 관료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검은 달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이익을 취했습니다. 저는 일식 배치를 추진했던 이해진 장군과 대면했습니다. 김 박사,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해 못해. 세상은 정화가 필요해. 일식과 그림자 역병은 사회를 재구성할 도구야. 저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논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작동시켜 최영훈의 화합물을 분사기에 로드하고 하늘로 보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하자 저는 이 장군의 병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산의 군사 감옥으로 끌고 갔고 저는 창문 없는 방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화합물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식과 그림자 역병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수백만 명이 죽었고 세계는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박대령, 이민재, 윤서진, 그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달의 저주, 증오와 탐욕의 저주가 인류를 심연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긁힌 자국을 비춥니다. 손은 금속 의자에 수갑으로 묶여 있고 숨을 쉴 때마다 녹슨 절 냄새와 절망이 느껴집니다. 저는 김지은, 과학으로 세상을 치유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섬기던 자들에게 갇힌 죄수입니다. 2025년 세상은 일식과 그림자 역병, 투생물학적 초박테리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영훈 박사의 화합물을 공중에 살포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는지 아니면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의 군사 감옥에서 매시간 울리는 확성기는 사망자 급증, 도시 봉쇄, 국가 간 상호 비난을 알립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저주에 희생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금속문이 열리고 이해진 장군이 들어옵니다. 군복은 단정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저를 오싹하게 합니다. 그녀는 일식 배치를 추진했고 이제 저는 그녀가 검은 달 프로젝트의 일원임을 압니다. 김 박사, 그녀는 보고서를 읽듯 단조롭게 말합니다. 넌 그 문제를 일으켰어. 내가 공개한 데이터로 우리 주주들이 패닉에 빠졌지. 하지만 우릴 막을 순 없어. 세상은 새 질서가 필요하고 일식이 그 열쇠야.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이는 게 새 질서라고. 일식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당신도 그걸 알아요. 이 장군은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너무 순진해, 김 박사. 인류는 재앙을 마주해야 변화해. 우리는 그 과정을 가속했을 뿐이야.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습니다. 여기 머물 수 없었습니다. 최영훈의 화합물이 작동 중이라면 그 효과를 감독하고 더 위험한 돌연변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실패했다면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멈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방을 관찰하니 보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은 냉전 시대에 지어진 이 기지의 오래된 기계식 자물쇠로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장난으로 배운 간단한 자물쇠 따기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떼어낸 작은 금속 조각으로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밖에서 경비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분의 긴장 끝에 자물쇠가 풀렸고 저는 아픈 손목을 문지르며 자유의 희미한 빛을 느꼈습니다. 경비가 지나갈 때 어두운 구석에 숨어 복도로 나왔습니다. 감옥은 강철벽과 카메라로 이루어진 미로였지만 부산의 비상사태로 감시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빈제어실을 찾아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로 시스템의 침투에 근처 카메라를 비활성화했습니다. 사물함에서 경비복을 훔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일식 감염을 우려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위장은 쉬웠습니다. 저는 경비인 척하며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부산의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자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탈출했지만 무너지는 새삼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부산, 제 고향은 이제 죽음의 땅 같았습니다. 도로는 군 순찰대와 피난민을 제외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를 지나며 어머니의 집이 봉쇄되고 전염병 경고 표지판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떠났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밤시장의 오래된 병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뉴스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해 최영훈의 화합물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해커 집단의 초기 보고는 화합물이 일부 지역에서 일식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그림자 역병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일식이 제가 우려했던 대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합물이 유전자 구조를 파괴했지만 일부 일식 변종은 특정 유전자 코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커 집단의 암호화 채널로 연락해 한국 내 운영 중인 실험실 정보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군대가 백신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의료 시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피난민들로 북적이는 마지막 페리를 타고 제주로 갔습니다. 모두가 상실로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리에서 16세 소녀 한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주에서 의사인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군대에 끌려가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일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제주에 도착하면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과거의 관광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해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였고 헬리콥터가 하늘을 순찰했습니다. 저와 지연은 검문소를 피해 용암들판을 걸어 의료시설로 갔습니다. 그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병사들로 보호된 연구 요새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오래된 배수관을 통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어둠과 곰팡이 냄새 속에서 마치 무덤으로 기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설 안에서
지연의 아버지 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빛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김 박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식에 대해 알아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군이 미국의 압박 아래 일식을 방어 무기로 재생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커들이 보낸 샘플을 바탕으로 최영훈의 화합물을 연구해 돌연변이를 막는 안정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에 살아있는 샘플이 필요했고 이는 북한의 실험실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지연은 강 박사와 협력하기로 설득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전 시대에 지어진 댐즈 아래 비밀 터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정보 작전을 위해 사용하던 터널이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했습니다. 저, 지연, 강 박사는 연구 장비와 강 박사가 시설에서 구한 무기를 챙겼습니다. 제주를 떠나기 전 저는 해커 집단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 검은 달 프로젝트 정보를 계속 퍼뜨려 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터널을 통한 여정은 악몽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갑작스러운 붕괴 구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 힘을 주었습니다. 강 박사는 서울에서 그림자 역병으로 사망한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상실로 묶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댐즈 반대편 북한 땅에 들어섰을 때 2025년에도 여전히 세계의 미스터리인 그곳을 보았습니다. 지나친 마을들은 황폐했고 전염병과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군대의 통제 아래 공포 속에 살았고 저는 북한이 유일한 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검은 달 프로젝트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민재의 데이터 덕분에 평양 근처의 지하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북한군이 아닌 오로라를 공격했던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는 북한을 조종했을 뿐 아니라 독립무장 세력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상 출구를 통해 실험실에 잠입했고 빛나는 유리병에 담긴 그림자 역병에 살아있는 샘플을 찾았습니다. 강 박사는 분석을 시작했고 저와 지연은 경계를 섰습니다. 하지만 오래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용병들이 침입을 감지했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전사가 아니었지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강 박사가 준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겁에 질린 지연도 화학약품병을 적에게 던져 연기를 만들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강 박사는 분석을 마쳤고 그림자 역병 샘플을 최영훈의 화합물과 결합해 완전한 중화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한 남자가 용병들에 둘러싸여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스젠의 처 이재원이었습니다. 이재원은 키 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남자였습니다. 김 박사,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귀찮은 존재야. 하지만 미래를 막을 순 없어. 일식과 그림자 역병은 세상을 재구성할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이끌게 될 거지. 저는 그를 보며 증오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묘지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괴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당신도 삼킬 거예요. 이재원은 크게 웃었지만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가 우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려는 순간 폭발이 실험실을 흔들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커 집단의 리더 아이코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아이코와 그녀의 팀은 제주에서부터 우리를 추적해 위성을 해킹해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용병들을 공격하며 우리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 지연, 강 박사, 아이코는 샘플과 화합물을 들고 탈출했습니다. 이재원은 불타는 실험실에 남겨졌지만 저는 그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알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황량한 들판을 지나 해커들이 준비한 헬리콥터가 기다리는 접선 지점으로 달렸습니다. 도중에 강 박사는 폭발 파편으로 부상당했지만 계속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걸 끝내야 해.
그는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딸을 위해. 접선 지점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륙하며 저는 황폐한 북한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파괴된 땅이었습니다. 저는 샘플과 화합물이 든 가방을 꼭 안고 이것이 세상을 구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더라도 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검은 달의 저주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헬리콥터는 흔들리며 날아갔고 엔진 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제 옆에서 한지연은 아버지 강민수 박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는 어깨에 입은 부상으로 점점 약해졌지만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해커 집단의 리더 아이콘은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긴장한 얼굴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림자 역병에 살아있는 샘플과 최영훈 박사의 화합물이 든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두 초박테리아,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멈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래로 북한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쟁과 야망의 흉터로 찢긴 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을 보았습니다. 검은 달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저는 김지은, 일식을 만든 과학자입니다. 이제 그 괴물을 파괴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코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한국군이 우리 헬리콥터를 감지했고 전투기가 출격해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북한 스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코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한 있는 누군가와 연락하지 못하면 우리는 격추될 겁니다. 저는 부산에서 저를 가둔 이혜진 장군과 검은달 프로젝트에 연루된 다른 관료들을 떠올렸습니다. 군대를 믿을 수 없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이콘은 해커 집단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 내 연락처, 일식 관련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국회의원 김수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분간의 불안한 기다림 끝에 신호가 수락되었고 김 의원은 우리가 인천기지에 착륙해 신문을 받는 조건으로 군대의 공격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인천기지에 착륙하자 무장한 병사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강 박사는 즉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끌려갔고 저와 지연, 아이코는 밀폐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김수현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개한 검은달 프로젝트 데이터는 정치적 폭풍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은 표적이 됐습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최영훈의 화합물, 그림자 역병 샘플, 그리고 강 박사가 완전한 중화제를 만들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실험실과 신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일식을 만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음모의 일부가 아니라고 어떻게 믿죠? 그 말은 뺨을 맞은 듯 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 전체를 잃을 겁니다. 논쟁 끝에 김 의원은 서울대 학교에 있는 실험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염병 대응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식은 20개국 이상으로 퍼졌고 그림자 역병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세계는 전면적인 생물학 전쟁으로 돌입할 것이고 살아남는 이는 없을 터였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에서 저는 강 박사의 감독 아래 5명의 과학자 팀과 일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곁에 머물며 기록을 돕거나 간단한 일을 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림자 역병 샘플을 분석하며 일식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발견한 사실은 소름 끼쳤습니다. 두 박테리아는 단순히 파괴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공기와 물의 생물학적 독소를 방출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상기후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 자체를 그들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적합한 곳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강 박사와 저는 중화제를 완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최영훈의 화합물이 기본이었지만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동시에 겨냥하면서 돌연변 이를 막도록 조정해야 했습니다. 사흘간 잠을 자지 않고 일한 끝에 우리는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뉴트랄리스라는 새로운 화합물은 24시간 내에 두 박테리아의 유전자 구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트랄리스를 전 세계적으로 배포하려면 항공기, 선박, 심지어 대기권의 약을 살포할 위성까지 포함된 배포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협력을 요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코에게 연락해 그녀의 해커 집단이 검은 달 프로젝트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해 정부들의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코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통신 시스템을 해킹해 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전 세계가 협력하도록 촉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더 큰 표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짧은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도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은, 일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과학이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뉴트랄리스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증오와 탐욕이 우리를 파괴하게 두지 마세요. 평화를 선택하세요. 아이코는 이 메시지를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 라디오 채널에 방송했고 뉴트랄리스의 공식과 검은달 프로젝트의 범죄 증거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독립과학자들은 뉴트랄리스 공식을 복제하기 시작했고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일부 정부는 배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넥스젠 같은 기업의 압박으로 뉴트랄리스를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인도적 지원 단체에 국경을 개방했지만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시간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뉴트랄리스 배포를 준비하던 중 실험실에 갑작스러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넥스젠의 처우 이재원이 이끄는 용병들이 침입했습니다. 저는 그가 북한 실험실 폭발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가 질 거라 생각했나? 뉴트랄리스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야. 우리는 박테리아를 개선했어. 이번엔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저는 두려움 대신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이재원. 세상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가 공격 명령을 내리기 직전 구석에 숨어있던 지연이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켜 실험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강 박사와 저는 뉴트랄리스 샘플을 들고 탈출했습니다. 아이코가 해커팀을 이끌고 지원왔고 우리는 복도를 뚫고 밖에서 기다리는 트럭으로 달렸습니다. 이재원은 추격했지만 실험실의 보안 시스템 폭발로
천장이 무너지며 그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처 군용 비행장으로 달렸습니다. 김수현 의원이 뉴트랄리스를 배포할 항공기를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할 때 저는 감염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기도했습니다. 48시간 내에 뉴트랄리스는 전 세계의 항공기와 위성에서 살포되었습니다. 초기 보고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이 약화되고 신규 감염이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고 대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으며 국가 간 신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약해진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동생 재우는 일식에 감염되었지만 뉴트랄리스 덕분에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와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했지만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재건을 시작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는 완전히 폭로되었고 이재원과 이혜진 장군을 포함한 많은 기업 임원과 고위 관료들이 체포되거나 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후의 모든 인물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북한, 한국, 미국은 임시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헬기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전염병으로 파괴된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비정부기구 군고에 합류했습니다. 지엄과 강 박사도 이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는 생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달을 올려다보며 박준혁 대령과 이민재 그리고 희생된 이들을 떠올립니다. 증오 탐욕, 인간의 실수로 이루어진 검은 달의 저주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저주를 완전히 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이들과 아직 살아 싸우는 이들을 위해. 전체바라의 그런 도마저 없어요. 벌써 단 10여 년 할 것이 던데다다. 시간은 2025년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김지은, 일식을 만들어 세계를 거의 파괴할 뻔한 과학자였고 이제 부산의 인께서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강민수 박사가 최영훈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뉴트랄리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약화시켜 많은 지역에서 신규 감염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서울에서 상파울루, 베이징에서 나이로비까지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도시들은 폐허가 되었고 국가 간 신뢰는 유리처럼 부서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 재호와 제외했지만 매일 구하지 못한 이들, 박준혁 대령, 이민재, 윤서진, 그리고 이름 없는 수백만 명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증오와 탐욕의 검은 달의 저주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지만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제 파편의 도시입니다. 한때 불빛으로 반짝이던 해운대 시장은 피난민을 위한 임시 천막들로 변했습니다. 저는 해운대 구호센터에서 일하며 식량, 약, 의료 지원을 나눠줍니다. 어머니는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약해졌지만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며 작은 기쁨을 전합니다. 동생 재호는 일식에서 회복했지만 정신적 흉터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제 고통을 숨기고 버팀목이 되려 하지만 달을 볼 때마다 박대령과 이민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일하는 은고 회복연맹 은 김수현 의원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그녀는 검은달 프로젝트에 연루된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코의 해커 집단이 공개한 데이터 덕분에 이재원과 이혜진 장군 같은 인물들이 체포되거나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모의 모든 배후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넥스젠은 파산을 선언했지만 그들의 비밀 지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저는 종종 달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어느 아침 구호센터에서 약을 나눠주던 중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그녀는 키가 더 크고 강해졌지만 눈에는 댐스를 달리던 날들의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언니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작은 옴을 건넸습니다. 뉴트랄리스에 대한 새 데이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황을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의 불안한 눈빛은 저주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줬습니다. 구호센터의 작은 사무실에서 안전한 컴퓨터의 옴을 연결했습니다. 데이터는 뉴트랄리스가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대부분 무력화했지만 동남아시아의 정글과 중동의 사막 같은 외딴 지역에서 두 박테리아의 변종이 살아남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변종들은 이전처럼 빠르게 퍼지지는 않았지만 뉴트랄리스에 적응하며 내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변종들이 자연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넥스젠의 잔재나 다른 조직이 비밀 실험실에서 만든 것임을 데이터가 암시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단지 모습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이코와 아모아 채널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글로벌 해커 네트워크의 리더로 불법적인 기업과 정보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지안, 그녀가 화면 너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넥스젠에서 섀도우 커버넌트, 아도 코베난달라는 그룹으로 이어지는 금융거래를 추적했어.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 검은 달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는 거야. 이번엔 물, 식량, 에너지 같은 자원을 박테리아로 위협해 통제하려 해.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활동할 수 있지? 아이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항상 길을 찾아. 하지만 단서가 있어. 보르네오에 그들이 새 변종을 테스트하는 시설이 있어. 그들을 멈추고 싶다면 거기로 가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산에 남아 구호 활동을 계속하며 어머니와 제호 곁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섀도우 커버넌트가 성공한다면 우리의 모든 희생은 의미 없어질 터였습니다. 저는 지연과 강 박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박사는 북한에서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보르네오에서 샘플을 가져오면 변종을 분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의 결심으로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언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싸우는 걸 봤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상을 바꾸려 했던 저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와 지연은 아이코가 준비한 해커와 전직 군인들로 구성된 지원팀을 만나기 위해 자카르타로 날아갔습니다. 팀은 인도네시아인 루디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과거 용병이었지만 그 삶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섀도우 커버넌트 같은 조직의 운영 방식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르네오 정글을 지나며 그가 경고했습니다. 드론, 생물학 센서, 박테리아를 조종하는 애까지 갖췄죠.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 아니라 지연, 부산, 세계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의 시설은 정글 깊숙이 환경연구소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코의 장비로 센서를 무력화하며 밤에 접근했습니다. 내부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노기술로 강화된 일식과 그림자 역병의 새 변종이 담긴 수백 개의 유리병이 레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I 시스템이 모든 것을 제어하며 전 세계 감염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가 새 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변종 샘플을 채취하고 I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경보가 울리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재원이 나타났고 그의 목소리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박사,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실험실을 몇 개 부숴도 우리 아이디어는 살아남아. 하늘의 저주인은 미래야. 넌 막을 수 없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섀도우 커버넌트의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루디와 팀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적의 수화 기술에 밀렸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며 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을 때 하늘의 저주 2의 활성화 명령을 발견했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는 24시간 내에 뉴욕, 도쿄, 런던, 뭄바이, 상파울루의 5대 도시의 나노 박테리아를 방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로라 기지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시스템에 침투해 활성화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공하려면 슈퍼컴퓨터를 파괴해야 했고 이는 실험실 전체를 날려버릴 폭발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루디에게 무전으로 팀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지은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와.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루디. 어머니와 제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다른이 던감체시 발피토라 카포리치데 갑고는 텐데나 하자퍼들은 거래. 저는 자폭 명령을 활성화했고 실험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출구를 찾았지만 연기와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저를 비상문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게 팀을 따라온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를 버리지 마. 그녀는 실험실이 폭발로 무너지는 순간 저를 끌어냈습니다. 우리는 땅에 쓰러져 기침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루디와 몇몇 팀원이 달려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치솟으며 하늘의 저주 2위의 흔적을 태웠습니다. 아이쿠는 활성화 취소 명령이 성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늘의 저주인은 방출되지 않았고 우리가 빼낸 데이터는 섀도우 커버넌트가 대부분의 자원을 잃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재원이 폭발해서 죽었더라도 그가 유일한 주모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 같은 조직은 약물의 내성을 키운 박테리아처럼 재생합니다. 저와 지연은 보르네오의 나노 박테리아 샘플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박사는 샘플을 분석해 일식, 그림자 역병, 나노 박테리아의 모든 변종을 파괴할 수 있는 최종 버전의 뉴트랄리시스를 개발했습니다. 뉴트랄리스 있는 유엔의 협력으로 전 세계에 배포되었고 이는 위기 시작 이후 처음으로 국가들이 진정으로 협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회복을 시작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맺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경을 열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의회 조사를 통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그 약속이 쉽게 깨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회복, 연맹에서 일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학교, 회의, 지역사회에서 전쟁의 후유증과 단결의 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지연은 서울대에서 과학을 전공하며 저와 함께 다니며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젊은 세대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 박사는 유엔 고문이 되어 생물학 무기 규제를 촉진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재호는 부산에서 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호는 정신적 흉터를 안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며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것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코와 화상통화로 자주 만나며 그녀는
달은 항상 저주가 아니야. 때로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김수현 총리는 저를 과학 고문으로 초빙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권력과 정치는 더 이상 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 생존자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된 해운대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었습니다. 디미츠를 달리던 날들, 희생된 친구들, 제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검은 달의 저주는 인류의 일부 탐욕, 오만,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용서하고 바로잡고 재건하는 능력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저주가 닥칠지 모르지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깰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해변에서 조약돌을 주워 바다로 던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박대령. 고마워요, 이민재. 우리가 해냈어요. 달빛이 물을 비추었고 처음으로 저는 평온을 느꼈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에서의 시간은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저 김지은, 그리고 강민수 박사는 쉼없이 뉴트랄리스를 완성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한지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기록을 정리하거나 실험실의 간단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딤스를 넘어 북한에서 살아남았던 기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림자 역병 샘플을 분석하며 일식 데이터와 비교했고 점점 더 끔찍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를 교란시키는 생물학적 독소를 방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는 인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지구 자체를 그들의 이상에 맞게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분노와 무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파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최영훈 박사의 화합물을 기반으로 뉴트랄리스를 조종했습니다. 사흘간 잠을 자지 않고 일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뉴트랄리스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의 유전자 구조를 24시간 내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 세계에 배포하려면 항공기, 선박, 그리고 위성을 통한 대규모 살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협력을 요구했지만 2025년의 세계는 분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은 넥스전, 넷겐 같은 기업의 로비로 뉴트랄리스를 안보 위협이라며 거부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비난하며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일부 고위 관료들이 검은달 프로젝트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코와 연락해 그녀의 해커 집단이 검은달 프로젝트의 추가 증거를 공개해 전 세계 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코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통신망을 해킹해 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 협력을 촉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섀도우 코베넌트 같은 조직의 더 큰 표적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김지은, 일식을 만든 과학자입니다. 과학이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뉴트랄리스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증오와 탐욕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두지 마세요. 평화를 선택하세요. 아이콘은 이 메시지를 전 세계 TV,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플랫폼과 라디오 채널에 방송했고 뉴트랄리스의 제조 공식과 검은달 프로젝트의 범죄 증거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부터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까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독립과학자들은 뉴트랄리스 공식을 복제해 지역병원에 배포하기 시작했고
한국, 일본, 독일 같은 국가들은 살포를 위한 항공기를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경을 개방했지만 무장 단체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넥스젠의 영향력 아래 협력을 거부했고 이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넥스젠의 세어 이재원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트랄리스 배포를 준비하던 중 실험실이 갑작스럽게 공격받았습니다. 이재원이 이끄는 용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그가 북한 실험실 폭발에서 죽었다고 믿었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여전히 그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 거라 생각했나? 뉴트랄리스는 일시적인 방해일 뿐이야. 우리는 박테리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번엔 아무도 못 막아. 저는 두려움 대신 결심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이재원. 세상은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가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구석에 숨어있던 지연이 실험실의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사이렌과 연기가 실험실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강 박사와 저는 뉴트랄리스 샘플을 챙겨 복도를 뚫고 나왔습니다. 아이코가 해커팀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고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는 트럭으로 달렸습니다. 이재원은 우리를 쫓았지만 실험실의 보안 시스템이 폭발하며 천장이 무너져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처의 군용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수현 의원이 뉴트랄리스를 배포할 항공기를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항공기가 하늘로 오르며 저는 감염된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부산의 어머니와 동생 재호가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뉴트랄리스는 전 세계 항공기와 위성을 통해 살포되었습니다. 초기 보고는 일식과 그림자 역병이 약화되고 신규 감염이 급기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 근처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도쿄와 독일의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고 대도시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신뢰는 거의 사라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약해진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동생 재호는 일식에 감염되었지만 뉴트랄리스 덕분에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했지만 박준혁 대령, 이민재, 윤서진 그리고 수백만 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2026년 회복의 시작가. 세상은 천천히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달 프로젝트는 완전히 폭로되었고 이재원과 이혜진 장군을 포함한 많은 기업 임원과 관료들이 체포되거나 국제 수배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 배후 인물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넥스젠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지만 그들의 비밀 네트워크는 살아있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맺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경을 열었지만 디세나제 건설시가가대 디모더 쿤트나데달네 미국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그 약속이 쉽게 깨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과학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해를 끼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회복연맹이라는 N에 합류해 전염병으로 파괴된 지역사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구호센터에서 식량, 약, 담요를 나누어주며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그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재호는 일식의 정신적 후유증으로 악몽에 시달렸지만 그림을 그리며
치유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부산의 바다와 달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매일 밤 해운대 해변에 서서 달을 보며 박대령과 이민재를 떠올렸습니다. 배복연맹은 김수현 의원, 이제는 한국 총리가 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달 프로젝트의 책임을 추궁하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이코의 해커 집단은 계속해서 불법 활동을 감시하며 데이터를 공개했고 그들의 노력으로 이해진 장군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구호센터에서 약을 나눠주던 중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그녀는 더 단단해졌지만 딤에서의 기억이 그녀의 눈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가 언니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뉴트랄리스 데이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는데 지연의 불안한 표정은 새로운 위협을 암시했습니다. 센터의 작은 사무실에서 온물 안전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는 뉴트랄리스가 일식과 그림자 역병을 대부분 무력화했지만 동남아시아의 정글과 중동의 사막 같은 외딴 지역에서 변종들이 살아남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변종들은 느리게 퍼졌지만 뉴트랄리스의 내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변종들이 자연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넥스젠의 잔재나 다른 비밀 조직이 실험실에서 만든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싸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코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글로벌 해커 네트워크를 이끌며 기업과 정부의 불법 행위를 추적했습니다. 지엔, 그녀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넥스젠에서 섀도우 커버넌트로 이어지는 금융거래를 발견했어. 그들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험실을 운영 중이야. 검은 달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는 거야. 이번엔 물식량, 에너지 자원을 박테리아로 위협해 통제하려 해. 저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아이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항상 살아남아. 하지만 보르네오에 그들의 변종 실험실이 있어. 거기가 시작점이야. 일단 건너하래요. 일단은 진시야. 어리다다 80든 셈등. 저는 부산에 머물며 평온한 삶을 꿈꿨지만 섀도우 커버넌트가 성공한다면 모든 희생이 헛될 터였습니다. 저는 지연과 강 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박사는 보르네오에서 샘플을 가져오면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언니 혼자 못해요. 저도 싸우고 싶어요. 그녀의 결심은 저를 과거의 자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순진한 과학자로 되돌렸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우리는 자카르타로 날아갔다. 보르네오, 2026년 새로운 위협 하라카시의 집주견 다바드나데요. 자카르타에서 아이코가 준비한 팀을 만났습니다. 해커, 전직군인 그리고 루디라는 인도네시아인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루디는 보르네오에서 싸웠던 용병 출신으로 섀도우 커버넌트의 전술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에요. 그는 정글을 지나며 경고했습니다. 드론, 생물학 센서, 아이가 박테리아를 조종해요. 잘못하면 정글에서 못 나갑니다.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연과 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의 시설은 정글 깊숙이 환경연구소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에 아이코의 장비로 센서를 무력화하며 잠입했습니다. 내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노기술로 강화된 일식과 그림자 역병 변종이 담긴 유리병들이 렛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아이 시스템은 전 세계 감염 데이터를 수집하며 새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종 샘플을 채취하고 아이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재원이 나타났습니다. 김 박사, 아직도 안 지쳤나? 하늘의 저주 있는 미래야. 넌 막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실험실을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루디와 팀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적의 기술과 숫자에 밀렸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끝났을 때 하늘의 저주, 이가 24시간 내에 뉴욕, 도쿄, 런던, 뭄바이, 상파울루의 나노 박테리아를 방출할 계획임을 발견했습니다. 자, 저는 오로라 기지에서 배운 해킹 기술로 활성화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성공하려면 슈퍼컴퓨터를 파괴해야 했고 이는 실험실 전체를 날려버릴 폭발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루디에게 팀을 내보내라고 무전했습니다. 지은,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와.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어머니와 재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자폭 명령을 작동시키자 실험실이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출구를 찾았지만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순간 지연이 저를 비상문으로 끌어냈습니다. 제가 모르게 따라온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를 버리지 마. 폭발이 실험실을 집어삼키는 순간 우리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루디와 몇몇 팀원이 우리를 일으켰고 우리는 불타는 정글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저주인은 파괴되었습니다. 아이콘은 활성화 취소가 성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섀도우 커버넌트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저는 이재원이 유일한 주모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르네오 샘플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박사는 나노 박테리아를 분석해 모든 변종을 파괴할 뉴트랄리식스를 개발했습니다. 유엔의 협력으로 뉴트랄리식스는 전 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가들이 진정으로 협력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산 2027년 달빛 아래 평온. 세계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유지하며 댐즈를 인도적 지원의 통로로 열었습니다. 미국은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했지만 저는 그들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복연맹에서 일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전쟁의 후유증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지연은 서울대에서 과학을 공부하며 저와 함께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강 박사는 유엔 고문으로 생물학 무기 규제를 추진하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재호는 부산에서 평온한 삶을 찾았습니다. 재호는 그림으로 치유를 이어갔고 그의 작품은 해운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럽다며 따뜻한 된장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쿠는 여전히 해커 활동을 이어갔고 화상통화로 다른 저주가 아니라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현 총리는 저를 과학 고문으로 초빙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를 마시며 생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삶을 택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해운대 해변에 서서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미스에서의 도망, 희생된 친구들, 제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검은 달의 저주는 인류의 탐욕과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재건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약돌을 바다에 던지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박대령. 고마워요, 이민재. 우리가 해냈어요. 달빛이 저를 비추었고 저는 평온을 느꼈습니다.